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종로 원패스 HSK 김주환 강사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시험 대비 적중 특강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HSK 5급 쓰기 일부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볼 내용은요. 우리 이제 쓰기 일부분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동사 수러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수러문의 세 가지 특징 정리하고요. 우리 관련된 기출문제 풀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동사 수러문은 말 그대로 누가 문장에서 수러 역할을 한다. 동사가 문장에서 수러 역할을 한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게 세 가지 특징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가 문장에서 수러 역할을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누구를 수반할 수 있냐면 목적어나 목적절을 수반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동사가 수러 역할을 한다. 얘랑 같이 호응하는 목적어 연결하는 작업을 여러분 해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간단한 예문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부터. 老师, 선생님은 주어 체크해 주시고요. 관심을 가집니다. 동사가 문장에서 수러 역할을 한다. 동사 수러문이다. 자,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죠? 学生, 학생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지금처럼 명사형어를 목적어로 수반할 수 있다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를 가서 저는요. 决定, 결정합니다. 뭘 결정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을 결정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리카이라는 건 떠나다, 벗어나다, 공스 회사를 떠나다 라는 거죠. 즉, 저는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수러가 되는 건 决定이란 동사가 문장에서 수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리카이 공스라는 동사 목적어 형태의 목적절이 문장에서 바로 수반이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장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그죠? 세 번째를 가서 부모님은 희망하다, 바라다. 뭘 희망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을 희망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요. 되다라는 거죠. 老师, 선생님이 되다라는 거죠. 즉, 제가 선생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 수러, 목적어 형태가 목적절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동사가 문장에서 수러 역할을 하면 명사나 대명사만 목적어로 수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개사구, 동사, 목적어 이런 형태가 우리 목적절 자리에 올 수 있다더라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특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누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냐면 바로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더라. 우선은 부사어가 뭔지 조금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중국어의 가장 큰 뼈대가 이렇게 주술목의 뼈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부사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수로 앞에서 수러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을 바로 뭐라고 한다? 부사어라고 한다. 그럼 지금 저랑 정리하고 있는 건 동사가 문장에서 수러 역할하는 동사 수러문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동사 수러 앞에 붙는 부사어들이 누가 있는지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가서 장징리 장사장님은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쫑짜이라는 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을 나타내 주는 거고, 얘는 여러분 품사가 바로 뭐냐면 부사예요. 부사. 따라서 여러분 부사가 보이면 어디 앞에? 동사 수러 앞에다가 위치를 시키자. 해석해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부사는 여러분 어디 앞에요? 그죠? 동사 수러 앞에 올 것이다. 자, 두 번째로 가서 그는 찬지야 참여하다, 참가하다. 자, 동사니까 목적어 수반할 수 있죠. 미겐시 면접에 참가를 합니다. 여기서 야오라는 건 조동사로서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혹은 뭐뭐 하려고 하다. 조동사가 지금 위치가 여러분 어디 앞에 붙었죠? 동사 앞에 붙어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부사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우선 부사가 보여도 동사 수러 앞에, 조동사가 보여도 동사 수러 앞에 올 수 있다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마지막 저는요. 자, 누구누구와 계사입니다. 우선 여러분 계사는요.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어디를 향해서 이런 계사들은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더라. 역시 누구누구와 라는 계사도 혼자 못 쓰기 때문에 명사형어랑 같이 해서 무슨 구? 계사구를 만들어서 바로 동사 수러를 꾸며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부모님과 상의를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개사가 나오면 개사구를 만들어서 누구를 꾸며줄 수 있다? 그죠? 동사수러를 꾸며줄 수 있다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사, 역할하는 애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부사, 조동사, 개사구가 보이면 동사수러 앞에다가 위치를 시키면 될 것 같고요. 문장에서 혹시 여러분 요 세 가지가 동시에 나와버리면 어떤 어순이 일반적으로 될 거냐면 부, 조, 개 어순이 될 것이다. 부족의 어순이 돼서 바로 누구를 꾸며줄 수 있다? 동사수러를 꾸며줄 것이다. 부족에다, 부족에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선 보충해준 성분 보어라는 애가 있는데 요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보어를 대부분 이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보어라는 거는 보충해준 성분이다. 이런 보어되는 위치가 항상 어디 뒤에 붙냐면 수러 뒤에 붙어서 보충해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꾸며주는 건 수러 앞에서 꾸며줄 것이고 보충해주는 건 수러 뒤에 붙어서 보충해줄 것이다. 기본적인 위치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예문 두 개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가서 우리는 덩 기다리다, 덩러 기다렸다, 半个小时 이런 보어 체크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半个小时라는 건 30분이 되는 거죠. 1시간이다, 30분이다, 한 달이다, 1년이다. 이런 거 바로 시간의 양이라고 해서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시량이라고 합니다. 시량. 이런 시간의 양들은 동사수러 뒤에 붙어서 바로 무슨 보어 역할을 한다? 시량 보어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보어는 수러 뒤에 붙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시량보호 문제도요. 우리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푸냐면요. 해석해서 푸는 거예요. 우리는 30분 동안 기다렸다. 한국어 어순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수러 뒤에 보충의 성분 보어 달아줄 수 있다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그는요. 한위 중국어를 슈어 말하다, 슈어더 말하는 정도가 이렇습니다. 동사한 정도가 이렇다. 바로 무슨 보어죠? 정도 보어가 된다라는 거죠. 보어는 위치가 지금 보니까 수러 뒤에 붙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볼게요, 여러분. 슈어더 말하는 정도가 非常流利 굉장히 유창합니다. 동사한 정도가 이렇다. 정도 보어다. 여기서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정도 보어 만들어줄 때 동사 다음에 이런 구조사 더가 붙을 거고요. 그 다음 보어 자리는 대부분 어떤 구조가 많이 출제가 되냐면 非常과 같이 정도를 강화시켜주는 정도 부사가 형용사랑 같이 결합하는 구조가 보어 자리에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도 많이 나오는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랑 이제 동사수러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정리를 했습니다. 동사수러는 목적어를 수반할 수가 있고요. 부족의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거고 보충의 성분 보어들을 달고 올 수 있다더라. 이 세 가지 특징 기억하시면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 덩어리가 4개에서 5덩어리로 쪼개져 있을 겁니다. 쓰기 원파트 문제 풀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해석해서 풀면 안 된다라는 거. 품사적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우리 배웠던 기본 어순을요. 공식화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취더. 자, 취더라는 건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취득하다, 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동사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누가 보이죠? 동태조사 러가 보이는 거구나. 취더 러. 취득했습니다. 얻었습니다. 동사 러가 되는 거고 동사 러에서 끝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뒤에다가 목적어가 있다 달아주자라는 것도 머릿속으로 어순 잡아주시고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他在这个领域 우선 요걸 보는 순간 짜이가 개사니까 열어볼까 여러분 개사고 열어주시고 这个领域 자, 领域라는 건 분야, 영역이란 뜻이죠. 이 분야에서 개사고 닫고 개사어가 수러랑 같이 결합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가서 정치호입니다. 정치호라는 건 바로 무슨 뜻이죠? 성취, 성과, 명사가 되는 거고요. 很大 여러분 요 단어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很大 하면 따가 무슨 뜻입니까? 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형용사 수러처럼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동사가 문장에서 수러 역할을 하면 동사 수러문 따와 같은 형용사가 문장에서 수러 역할을 하면 형용사 수러문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용사 수러문은 우리 동사 수러랑은 다르게 목적어는 수반할 수 없습니다. 대신 혼자서는 수러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很
非常과 같은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아줘야 돼. 그럼 여러분 보세요. 很大를 보는 순간 얘가요. 형용사 수로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压力很大, 스트레스가 아주 크다. 风很大, 바람이 아주 세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很大가 수로로 쓰였냐? 그렇지 않죠. 여기서 수로가 되는 거 바로 이미 取得라는 동사가 수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 很大는 여기서 수로로 쓰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용법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很大는 얘가 직접적으로 누구랑도 같이 결합할 수 있냐면 명사랑도 같이 결합해서 很大 명사, 很大 명사, 아주 큰 명사 이렇게 명사를 직접적으로 꾸며줄 수도 있다더라라는 두 번째 용법을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누구를 먼저 찾자. 수로를 먼저 찾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동사가 문장에서 수로 역할을 할 수 있다. 取得 수로 자리에 놓아주시는 거고 동사 러에서 끝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동사가 문장에서 수로 역할을 한다. 뒤에 두고 호응하는 목적어를 한번 찾아보자. 取得成就 성과를 얻었습니다. 동사 목적어 순 잡아주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 아까 개사구는 누구를 꾸며줄 수 있다고요? 수로를 꾸며줄 수가 있기 때문에 他在这个领域가 바로 동사 수로 찾아주는 거고 그 다음 取得成就 동사 목적어로 어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어서 很大란 아이가 여기선 수로로 쓰이는 것이 아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 역할을 할 거거든요. 따라서 很大成就, 很大成就 아주 큰 성과, 아주 큰 성과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체 정답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눈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구조 잡으면서 한번 볼게요. 그는 在这个领域 이 분야에서 取得了 얻었습니다. 很大成就 아주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 우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取得成就 동사 목적어 호응 구조 잡아주시고요. 개사구가 동사수로 꾸며줄 수 있다더라. 그리고 很大란 아이가 직접적으로 명사랑 같이 결합해서 그죠? 관형어 역할을 할 수 있다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很大 시험에 나온 적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한번 간단한 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我们的汉语 우리들의 중국어는 有了很大发展 아주 큰 발전이 있다. 아주 큰 발전을 했다. 很大发展, 很大 명사 이렇게 쓸 수 있다더라 라는 것도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쪼개져 있는 덩어리들을 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这个理由, 이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 说服 시작. 说服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설득하다. 그죠? 说服 설득하다. 그 다음 설득하다라는 애가 동사였을 때는 얘는 어떤 애들을 여러 목적으로 수반할까요? 说服 老师 선생님을 설득하다. 说服 父母 부모님을 설득하다. 说服 朋友 친구를 설득하다. 说服는요 사람 형태를 목적어로 수반할 수가 있죠. 그래서 说服가 이 뒤에 목적어를 달아줄 때 사람 형태를 목적어로 수반할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어서 이 단어 보겠습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 따라 읽어볼게요. 无法 시작. 无法 우라는 건 没有라는 뜻이죠. 없다. 파라는 건 办法 방법이 없다. 无法는 동사로서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无法란 동사는요 명사형 어휘를 목적으로 수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안 되겠죠. 无法 동사, 동사할 방법이 없다. 이런 구조가 돼야 돼서 无法는요 동사형 어휘를 목적어로 수반할 것이다. 그걸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결정하다란 동사가 뭐가 있습니까? 决定 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작. 无法决定 이런 구조가 돼야 되겠죠. 无法 동사 너무 자주 나오죠?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마지막 단어 我가 나왔죠. 여러분 요거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요 우리 학생들 많이 틀렸어요. 왜 많이 틀렸냐면 우리 한국 학생들은요 워라는 대명사가 나와버리면 자꾸 마음속으로 너는 주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그렇게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수로를 찾고 걔랑 호응하는 목적어를 연결하는 거고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나머지 애가 주어 자리로 밀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워가 나왔다, 타가 나왔다, 니가 나왔다 무조건 주어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이런 문제 놓칠 수 있죠. 그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누구를 먼저 찾자? 수로를 먼저 찾자. 자, 동사 수로 되는 애들 두 개가 보입니다. 그죠? 说服 설득하다도 동사, 无法도 동사 이렇게
그럼 동사가 두 개가 되는 거라면 찾았습니다. 우리 동사는 일반적으로 누구를 수반할 수 있다? 목적어 수반할 수 있다더라. 호응하는 목적어를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说服, 설득하다. 누구를? 사람, 我, 나를 설득하다. 说服我, 나를 설득하다. 자, 우파란 동사도 목적어 또 달아볼까요, 여러분? 얘는 동사형 어휘를 목적어로 수반하기 때문에 说服我, 동사, 목적어 형태를 목적절로 받아주면 되는 거죠. 나를 설득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요. 이 문장의 주어, 这个理由가 바로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답 가보도록 할게요. 这个理由, 이 이유는 无法, 뭐뭐 할 방법이 없습니다. 说服我, 나를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无法 동사, 无法 동사, 뭐뭐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문제 우리 출제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无法 동사, 너무 자주 나옵니다. 동사할 방법이 없다. 두 번째, 대명사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라고 단정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사 찾고 목적어 연결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다더라. 어순적으로 잘 여러분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보니까 주어, 요죠. 주어라는 건 왼쪽인 거고 요는 오른쪽이죠. 좌우. 그죠? 주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어요라는 건 방향을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요 자체가 이제 숫자를 나타내주는 수량이 있거든요. 수량 뒤에 붙어서 이 수량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거죠. 어림수 나타내줄 때 쓸 수 있다더라. 예를 들면 10点左右, 10시 정도. 30岁左右, 30살 정도 이런 식으로 그죠? 수량 뒤에 붙어서 정도, 어림수를 나타내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가서 这个展览, 이 전시가 되는 거고 이 단어 찌양이라고 읽어주실 거고요. 여러분 찌양도 요거 간단하게 저랑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찌양이 나오면 여러분 두 가지 의미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사로서 무슨 뜻이냐면 뭐뭐일 것이다. 두 번째, 개사로서 얘가 바로 을룰로 해석이 되는 거고 우리 가구는 누구랑 똑같냐면 바자문에 여러분 바랑 똑같아요. 단, 바는 우리가 일상적인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요. 찌양은 서면화도 고차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찌양이 나오면 부사로 쓰였는지 아니면 개사로 쓰였는지 여러분들이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요. 또 나 지금 부사로 쓰였어, 나 지금 개사로 쓰였어 라는 걸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자꾸 문장을 보시면서 뭘로 쓰였는지를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찌양은 뭘로 쓰였는지 오른쪽으로 더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10天 하면 바로 뭐죠, 여러분? 열흘이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열흘이다, 이틀이다, 시간의 양이다 라는 거죠. 시량이죠. 이런 시간의 양들은 동사 뒤에 붙어서 바로 무슨 부어 역할을 한다? 시량 부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가서 持续, 요즘에 단골로 나오는 동사입니다. 持续라는 건 얘가 동사로서 지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러가 되는 애를 딱 찾아보니까 持续, 지속하다라는 이 동사가 문장에서 수러가 될 것 같고 左右라는 건 수량 뒤에 붙어줘야 되기 때문에 10天左右,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동사 뒤에 붙어서 바로 무슨 부어 역할을 한다? 시량 부어 역할을 하는 거죠. 열흘 정도 지속이 되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찌양은 받자문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받자문이라는 건 주어가 목적어를 처치한 결과를 강조해 줄 때 쓸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러한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뭘로 쓰였습니까? 부사로 쓰인 거예요, 부사. 그럼 부사는 위치가 여러분 어디 앞에 붙여줘야 되겠죠? 그죠? 수러 앞에 와줘야 되기 때문에 持续라는 동사 앞에 찌양이 붙어줘야 되는 거고 这个展览이 문장이 주어니까 앞으로 빼서 문장 아주 예쁘게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답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这个展览, 이 전시는 持续, 지속하다. 얼마 동안? 10天左右, 열흘 정도 지속을 하다. 자, 찌양 부사입니다. 뭐뭐일 것이다. 부사 위치 어디 앞에? 수로 앞에. 즉, 이 전시는 열흘 정도 지속이 될 것입니다. 라고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동사 수렴의 특징 크게 세 가지 정리했고요. 관련된 기출문제 여러분 풀어봤습니다. 쓰기 일부분은요. 5급에서 총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당 100점은 5점이지만 여러분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다 꼼꼼하고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어에선 기본 어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해서 내가 느낌적으로, 기분적으로 문장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식화해서 그 순서에 맞춰서 문장을요 하나하나 연습하는 거 꼭 여러분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거만 잘 되신다면 우리 쓰기 일부분 여러분 다 모두 맞추면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 수업은 굉장히 매달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기본적인 어순입니다.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꼭 정리해 주시고요. 여러분 2월 24일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합격하길 바라면서 오늘 적중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